신현자 지금 당장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천병 지역위원장 신현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늘 6월 14일이에요. 너무너무 더우시죠? 그나마 그래도 어제 좀 비가 와서 조금 날이 좀 풀리긴 한 것 같은데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로 특히 부천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오늘 또 이제 저쪽 소사 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N차 감염이 정말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렇게 코로나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이겨냅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선거가 끝나고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제 쭉 선거 끝나고 인사를 드려야지 했었는데 좀 이제 낙선 인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낙선하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거가 끝나고 2달 동안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좀 이렇게 정치 현안 관련한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궁금한 것이나 또 바라는 것, 그리고 신현자 정의당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지금 제 채팅방에는 안 띄워지는데 인사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채팅방 띄워지면 인사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선거를 마치고 2달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죠. 예, 그날 이제 총선이 있었고 며칠 쉬었습니다. 며칠 쉬었고 사실은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며칠 쉬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득표 마음이 아니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득표 마음이 아니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마음이 좀 부천현대 청년 라디오 주간 F4 님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박익현 지지자님도 들어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박익현 부천현대 청년 라디오 주간 F4 저기 님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송내동이랑 지지자님도 들어오셨네요. 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모임 청년 라디오 주간 F4 같이 한번 만났고요. 송내동이랑 지지자님도 지금 JK14님도 들어오셨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들 살고 계신지 모셔널님도 들어오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하던 얘기 먼저 할게요.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들 살고 계신지 처음에는 모셔널님인데 고맙습니다. 낙선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하던 얘기 먼저 할게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처음에는 낙선 제가 문자 낙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답장이 오시는 낙선 제가 문자 낙선 파이팅 낙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날 저는 답장 하나하나 다 보내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낙선 됐다고 답장 하나하나 다 보내느라고 나오지 않아.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낙선 됐다고 다시 또 만나고 답장 하나하나 다 보내느라고 열심히 하겠다.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런 선거 끝나고의 그 과정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선거 끝나고의 그 과정이 선거를 이제 회고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이번 선거는 후보로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후보는 바쁘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후보로서는 손발이 묶여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번 후보는 정말 바쁘고 힘든 게 대면 접촉을 하기가 손발이 묶여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뭐가 힘들었냐면은 이번 후보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대면 접촉을 하기가 손발이 묶여있을 때 제일 대면 접촉을 이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권자분들 대면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선거하는 거 아닌가 대면 접촉을 이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권자분들 대면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선거하는 거 아닌가 대면 접촉을 진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방역을 안전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나가서 사실은 제 유권자 저부터도 그러면 마이크를 좀 이렇게 해야 마이크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됐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잘 들리세요? 네, 그 선거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일상의 공간에서 또 새로이 세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네요. 네, 잘 들려요? 공간에서도 새로이 세팅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해보죠. 네, 잘 들립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잘 들리세요? 이제 잘 됐네. 예, 잘 들리네요. 앞에 하셨던 부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부터 다시? 선거. 가장 기억나는 장면, 이제 선거에 대한 회고, 거기 제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를 회고를 해보면, 가장 기억나는 장면, 저는 이제 3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후보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건, 몸이 고단한 게 아니에요. 후보 입장에서 제일 고단한 건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때 제일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국면이 저한테 이제 후보의 손발을 묶어놓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코로나고 뭐고 막 인사드리고 저 신연자입니다, 정의당입니다 막 알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이제 상황이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계속 특히나 이제 선거 사무소가 있었던 그리고 저희 지역구였던 신곡 본동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이제 국민 이제 안전을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국면이 처음에는 이제 방역,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간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 경제 마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우리 민생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 코로나 민생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피해 민생 실태 조사를 했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저로서는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뵈러 가면은 실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어려운지 막 하소연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인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이 되시다 보니까 하소연을 하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는 후보는 처음 봤다. 고마워하시고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랬던 과정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치구나,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억나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제가 이제 그 갑을 노동운동 출신이잖아요. 이제 부천에서 갑을 플라스틱에 부천 춘희동에 있는 이제 그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12시간 노동을 했었는데 매일 그때 만났던 같은 부서 언니예요. 되게 좋으시고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죠. 한 20살 이상 많으셨던 분 같은데, 어쨌든 그 언니를 만났었던 거, 이제 부천역에서 정말 그냥 막 인사를 하는 거죠. 저는 계속 인사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언니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니가 너무 좀 왜냐하면 가블 플라스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조를 못하게 했거든요. 계속 노조 파괴 공작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2억 5천 손배가압류까지. 근데 이제 월급만 차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계좌들까지 다 차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계좌까지 다 차압을 당하니까 도대체 어떤 조합원이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 탈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 언니도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시다가 이제 노조 탈퇴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언니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이제 노조가 남으셨고, 언니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후로는 저랑 인연이 끊어지게 됐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내려오시면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년자입니다. 6번 신년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언니가 저한테 아직도 이거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직도 이거 하고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정말 아직도 하는구나 이런 어감도 있고. 네, 제가 네 언니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좋아지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언니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언니 뒤통수에다가 언니 저 찍어주실 거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 찍어줄게. 그리고 언니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니 쿨하게 한마디 그래 찍어줄게 하고 딱 가시는데 정말 언니한테 이렇게 노조 만들고 이렇게 진보 정치 해서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언니의 마지막 기억이 그런 힘든 것만이 아니라 정말 잘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웃으면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진보 정당의 후보로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언니한테 또 다른 어떤 작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복잡했던 기억이었는데요. 그게 좀 떠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억은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던 세월호 막말 TV 토론에서의 그 장면.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 사실 저한테는 발언권이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룰을 어기고 저 막말을 할 때 이 컵을 집어 던질까, 뭐 소리를 질러야 되나, 정말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TV 토론이. 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그 룰에만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었었나? 정말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말들에 대해서 그 룰 때문에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고 그냥 그것만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치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국민들이 답답해 하실 때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어떤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처럼 명패라도 집어던지고 이런 걸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번 선거는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라고 하는 지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그런 선거였고요. 그리고 선거사무소 찾아와 주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를 찍지는 않으셨지만 또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선거 끝나고 후기 어떻게 2달 동안 지냈나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며칠 쉬었어요. 며칠 쉬었고 이제 여행도 가서 바다가 보이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진한 커피도 마시면서 그런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노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중노동이었냐면은 이제 사무실을 뺐어야 했잖아요. 사무실을 빼면서 짐 정리하느라 또 중노동. 빼는 건 쉬웠는데 다시 정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하느라 중노동, 또 선거운동 하느라 또 집 정리를 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맞이 청소니 또 묵은 겨울옷 정리니 뭐 이런 것들 몰아서 하느라 좀 이제 근골격계가 좀 많이 좀 아팠다. 어쨌든 좀 이제 며칠은 좀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는데 쉬면서도 늘 마음이 안 편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지지자분들 빨리 만나야 되는데 비록 낙선은 했지만 제 꿈은 낙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거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지지자분들과 함께 낙선 인사를 다녔고요. 낙선 인사는 이제 코로나 민생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낙선 인사 겸 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선거 끝나자마자 2가지 기획사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부천 청년과 함께하는 부천 청년 정치스쿨. 선거 시기에 만났었던 부천의 부천병의 유권자들과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대략 한 15명, 18명가량의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한 달 동안의 그런 과정이었고요. 장혜연, 그 당시는 당선자였고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그분 오셔가지고 같이 청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당원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거 전부터 기획을 했었던 건데,
이번 선거는 정의당과 함께하는 선거, 그래서 정의당 우리 부천병 당원들과 선거를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원들과 함께 선거 평가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지역 활동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정의당도 이제 밝혔지만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숙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포지션이어야 하는가, 인정받는 정치인, 인정받는 지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세워낼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뭐랄까 지역에서 또는 이제 전국적인 면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뭐냐면 국민의 삶 속에 피부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 정의당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지역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며 중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정당으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숙제를 저희는 풀어야 된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8월 말 이후에 그런 혁신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저희 정의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당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부천병 신현자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부천병에서는 일단은 지역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 지역활동을 하려면은 두 가지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죠.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토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좀 잘 풀어내서 좀 국민들께서 정의당 이제 신현자 이제 힘 좀 실어줘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셔서 4년 후에 꽉 찍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현자는 이렇게 활동을 좀 하려고 해요.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민생의 어떤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실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의 손길이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90% 이상은 다 일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일하는 분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 이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손잡고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너무나 현안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은 이제 뭐 노동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강북 우이동에서 아파트에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경비원 노동자분께서 하셨는데, 부천에서도 또 뭐 살짝 이제 결은 다르지만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서 또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부천 지역 차원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용분들에 대한 근로 실태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에요. 50주년이 흘렀는데 그때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시고 이제 산하에 가셨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을
사실 가장 그 노동법이 가장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네, 노동 취약계층이 누구냐?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노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일자리가 그 환경미화원이시고 또 아파트 경비시잖아요. 그래서 노동 취약계층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이제 갑질로 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좀 답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지역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부천 지역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 말고도 부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제 그 공동주택은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상생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제 노후된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이제 노동을 하시는 경비원이나 뭐 미화원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이분들은 쉴 데가 없어요. 노동 시간이 24시간 일하시기도 하고 12시간 일하시기도 하고 3교대로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쉼터가 없어서. 그래서 우이동 노동자분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 그 이제 도시락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에 빈터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자체가 노동자들,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만드는 걸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하자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부천 지역도 이제 공동주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 병 지역구, 제 지역구 중심으로 저는 돌 건데요. 나중에 이제 차차 진행이 되면은 요거 관련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조업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에서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대략 이제 뭐 실태를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로조건이 어떤지, 임금이 어떤지, 부천 지역의 이제 제조업, 부천 지역의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조건은 어떤지, 고충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대략 500명가량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국면에 대면 조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수어가 또 하나의 언어잖아요. 네, 또 하나의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소통의 무기를 정치인으로서 하나 더 얻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의 후보로서 또 그런 어떤 그 또 다른 이제 그 소통의 무기 그 다음에 장애인의 시선으로 좀 세상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전문 자격증을 따서 좀 활동비를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7월에 필기 시험이 있고 10월에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격증을 따서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제 시야도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꼭 좀 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안, 이제 지역활동 관련한 이제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고, 현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성평등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이제 기자회견부터 이제 이렇게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별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제 성폭력 피해죠. 성폭력 피해자와 당사자와 또 이 당사자와 함께 해온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당사자 지원 단체, 그러니까 인권운동 단체와의 어떤 이제 30년 동안 같이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사이에 어떤 소통이랄까 아니면은 민주주의 문제랄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외부에 있는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발언을 좀 이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도가 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조선일보와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 손영미 소장님의 그 안타까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너무 도를 넘는 소설을 쓰고 계시다. 이것은 악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과 관련된 훼손이면서 공격이다, 이런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의기억연대는 사실 전신이 이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 정대협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90년에 37개 여성단체 결의로 발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요 시위를 해오셨죠. 수요 시위를 해왔고, 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대협이 먼저 생기고 피해자 내가 정말 당했소 라고 하는 증언은 바로 그 1년 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대협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서 막 활동을 시작할 때 일본에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잡아뗐거든요. 근데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진 거야. 내가 당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용기 있게 증언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나오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전쟁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정대협이 이렇게 결합을 해와서 일본은 정식으로 사죄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다시 이제 세워내는 이런 운동을 해오셨던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도 우리는 반대하고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할머니들이셨던 거죠. 네. 김복동 할머니도 이제 그런 마지막까지 하셨던 게 이제 이런 것이었고, 이용수 할머니 역시 2015년에 굴욕적인 한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금은 이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왔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요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동 방식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할머니들이 어떤 증언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공적인 공간에서 자기 얼굴을 내보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끊임없이 그때 그 괴로웠던 기억, 그 고통스러웠던 그 참혹했던 기억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수요시라고 얘기하지만 수요시를 매번 오셨던 그 할머니들은 그 매일매일이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할머니 왜 저러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머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그 고통이 뭔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윤미향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받아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분은 이 위안부 인권운동의 30년의 상징과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위안부 인권운동의 공동체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말로 내부적 결의가 있고 함께 논의되고, 그래 우리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당사자 목소리를 이렇게 내보고 이렇게 대변을 했는데 이번엔 정말 이렇게 가보자, 그렇게 조직적인 결의에 의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거였나. 저는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은 그것은 그 조직 내 민주주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30년간 운동을 해왔던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합의가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부족하진 않았나.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조직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조직 내 민주주의 문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뭐 회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검찰 조사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 이제 빈 구석이 있기는 있었겠다. 다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거는 사회적으로 같이 연대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30년 동안 위안부 인권운동 우리가 같이 해준 게 없잖아요. 뭘 같이 했습니까? 사실 같이 해준 거 없어요. 같이 한 건 없는데 너네들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럴수록 더욱더 이제 위안부 인권운동에 나도 당사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것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들고요. 어쨌든 좀 검찰 조사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도를 넘은 뭐 예를 들면 손영미 소장님 마지막 그 전화 통화한 사람이 윤미향이다, 이런 식의 보도라든가 곽상도 의원의 그런 도를 넘은 어떤 소설을 쓰는 듯한 이런 것들은 제가 SNS에서도 제가 밝혔지만 정말 저 사람은 재벌을 개 못 주는구나. 그 91년도에 김기설 이제 그 열사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이제 산하에 가셨는데, 그분의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검사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곽상도 의원이. 정말 재벌을 개 못 주는구나. 결국 이 유서 대필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심 판결 나왔어요. 그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한다. 미래통합당이나 곽상도 의원이나.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고요. 어쨌든 도를 넘은 이 위안부 인권운동 관련한 훼손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 신현자
정의당 숙제를 받아 안았고 숙제 열심히 풀겠습니다. 저 신년자 낙선했지만 더욱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제 꿈은 낙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낙선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 물어보셔요. 제일 많이 이렇게 질문 받았던 질문이 또 출마하실 거죠? 또 출마하실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준비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개혁, 이 코로나 90% 대한민국 90% 일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찔끔 개혁이 아닌 지금 당장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민생 구석구석 뛰어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요. 편안 주말, 마지막 주말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